미적분 등비수열의 극한 28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등비수열. 우리 등비수열을 알고 있듯이 수열,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우리가 알고 있지 똑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곱해서 나타내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R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발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계속 똑같은 숫자가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rn이라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리미트 아래 n제곱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하게 되겠죠. 여기도 수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절대값 1보다 작다.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죠. 즉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계속 곱해지는 숫자가 부호는 반대로 왔다 갔다 볼 수도 있지만, 양수였으면 계속 같은 부호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 작아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 n제곱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지금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진동한다. 무슨 얘기냐? 계속 음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반복돼서 나와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산이 되겠죠. 진동한다도 발산이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 우리는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한번 대표적인 예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지금 수열 3분의 5의 n제곱, 지금 28페이지의 그 밑에 예에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5분의 3의 n제곱, 지금 안에 있는 r 5분의 3 절대값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 점점 작아질 테니까 분모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은 지금 마이너스 6의 n제곱,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6의 n제곱, 숫자는 점점 절대값은 커지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점점 이런 식으로 커지는, 진동하는, 발산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7n제곱, 수열 7의 n제곱은 공비가 7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의 n제곱, 얘는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2의 지금 마이너스 2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3번 내용과 똑같이 수렴하게 되겠죠.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그럼 수렴 조건, 그럼 보시면 수렴하는 게 공비가 r일 때와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럼 한꺼번에 얘기한다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을 보시면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등비수열은 이런 간단한 등비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됐죠? 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일 때, 다시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수렴할 조건은요 어떻게 쓸 수 있냐? a가 0이 돼버리면 r이 뭐든지 간에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0으로 수렴하겠죠. 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반복돼서 공비의 범위, 자, 마이너스 1은 붙으면 안 돼요. 아까 위에도 마이너스 1 했을 때는 발산했기 때문에 여기 발산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9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로도 천천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수 예제 11로 넘어갈게요. 30일 필수 예제 11. 자, 필수 예제 11로 넘어가면요. 31페이지에 필수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존재하면 극한값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3의 2n 제곱 마이너스 8의 n 제곱 그 다음에 8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2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분모 분자의 그 우리 수렴 서로 이제 마이너스 꼴 이런 걸 했을 때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분모 분자 나눴잖아요. 같은 걸로 여기서도 밑이 큰 걸로 나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이 큰 걸로. 즉 밑이 큰 거듭제곱 약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다시 쓰면 1번 문장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이고 8 곱하기 8의 n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럼 지수법칙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8n제곱보다는 9n제곱 더 크잖아요. 분모 분자를 9n제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9분의 8 n제곱 그래서 8 곱하기 9분의 8 n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등비수열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등비수열이 반복되어 있는 거. 근데 안에 R, 공비가 바로 9분의 8, 1보다 작게 되겠죠.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지금 수렴하게 되겠죠. 어디로?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1-0분의, 여긴 0으로 가는 거니까 8 곱하기 0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네, 여기 문제를 잘못 썼네요. 여기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2번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럼 2번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니까 천천히 하는 대로 똑같이 반복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는 루트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루트 안에 루트 9 n제곱 플러스 2n제곱 밑이 9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안에서 9n제곱으로 양변 분모 분자 나눠주는 걸로 생각해주면 결국 루트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3n제곱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9분의 2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1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3분의 2 n제곱이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등비수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공비가 둘 다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루트 1 플러스 0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0 따라서 답은 3이 되겠죠. 수렴한다.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자, 근데 이제 분모 분자 꼴이 아니에요. 얘는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 꼴이 아니니까 분모를 그냥 1로 보면 되겠죠. 아니면 그 최고 우리 지수가 지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지수로 나와 있는데 거듭제곱 밑이 가장 큰 걸로 묶어 준다고 생각해 주면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식이 되어 있을 때 3n제곱으로 묶어 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죠? 여기가 등비수열 반복되는 건데 얘가 0으로 가겠죠. 결국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을 보니까 공비가 1보다 큰 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필수 예제 12번이 되겠어요. 필수 예제 12번. 수열 AN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AN 마이너스 3n 플러스 2제곱 분의 4n제곱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n제곱 AN 얘가 2일 때 리미트
an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앞에서도 했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우리 알파라고 한번 더 버리죠. 그럼 이 안에 문제 속에 있는 이 알파로 바꿔주는 작업만 치워주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4n제곱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 4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2n제곱, 3n제곱, 4n제곱, 4n제곱이 나와 있는데 4n제곱 제일 크니까 분모 문자에 4n제곱으로 나눠주면요. an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 n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1 4n제곱분의 4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2 n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가겠죠. 자, 얘가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를 먼저 풀어봅시다. 리미트.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등비수열 반복되고 있는데 둘 다 1보다 작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상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리미트 무한대로 갔을 때 an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a n으로 가겠죠. 아니죠. 미안해요. 자,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얘 사라지겠죠. 위에는 사라지고 밑에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분의 4가 2다. 그럼 알파는 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 보시면 31페이지 밑에 키포인트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푸는 방법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거 1번하고 2번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개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무한대분의 아니죠.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는 거고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가는 거죠. 보기가 좀 그러네요. 좀 크기를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러니까 푸는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밑이 큰 거듭제곱으로 약분한다 나눠준다라고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제곱 높은 밑이 가장 큰 거듭제곱 묶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어서 32페이지를 가보죠. 32페이지를 가보시면 등비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필수예제 13. 필수예제 13을 보시면 다음 수열 xn제곱 x-2의 건체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x-2의 전체 n제곱이라는 수열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공비가 되겠죠? 좀 크기를 넓혀서 여기가 바로 공비가 되겠죠. 수렴할 조건 우리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X가 지금 X-2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을 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얘기를 가야 되겠죠. 여기를 1번씩 여기를 2번씩.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누가? x-2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얘는 1일 때만 0이기 때문에 1만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두 번째 x-2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딱 안되죠. 근해 공식을 써먹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x값을 찾아보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만 바로 적용해주면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니까 더하기 1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2는 수직선상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는
0을 기점으로 음수예요. 왜냐면 루트 2가 1.414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 여기가 되는 건데 우리 1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파악됐기 때문에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겹치는 거 동시에 겹치는 걸 얘기해 주니까 1 빼고 우리가 경계가 나눠져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또는 1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등비수열 수렴 조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필수 예제 14예요. 필수 예제 14 보시면 수열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N제곱 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공비의 R, 공비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정리가 나눠졌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R이 절대값 1보다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 더하기 0분의 0으로 가서 0으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 두 번째 이제 r이 1일 때 r이 1이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r 대신 1을 넣으면 r을 몇 번 1을 몇 번 곱해서는 1이니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r제곱, r의 n제곱은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2분의 1로 또 수렴하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마지막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은 지금 1보다 더 큰 수, 양수든 음수든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 얘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수렴하겠죠. 무한대로 수렴한다. 절대값이 안 붙으면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절대값이 안 붙으면 진동한다가 될 건데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분의 1이 된다면 0이 되겠죠. 밑에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제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한 대로 분모 분자에 똑같이 rn제곱으로 나눠주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1 그렇게 돼서 여기 0으로 가서요. 0으로 가서 답은 1이 되겠죠. 이렇게 수렴이 나눠진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조사해줘야 되겠죠. 자, 사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이 수열의 등비수열 극한값을 구하시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제 1 마이너스 사이랑 1 마이너스 바깥에 있는 부분, 큰 부분이 되겠죠. 작은 부분. 그리고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까지를 다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면 r이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수열이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것 뿐이고요. 필수 예제 14처럼 극한값을 조사할 때 공비가 미지수로 나와 있잖아요. r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크게 1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2번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이 네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조사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조사를 하게 주게 되면은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해서 극한값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등비수열이 주어졌을 때
공비에 따라서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리가 됐고, 그에 따른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정리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한 문제도 풀어봤고, 마지막 필수예제 4번처럼 마지막 이게 제일 복잡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조사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급수 가보겠습니다. 급수는요. 자, 지금 38페이지. 38페이지로 가서 급수는요. 수열 AN을 차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1부터 A2, A3 해가지고 쭉쭉쭉 일반항 가져 n번째 이어서 끝까지 우리가 이제 수열에 대한 극함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 n이 계속 커져서 자연수 n이 계속 커져서 끝까지 가는 얘를 바로 우리는 급수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의 기호로 나타내면 n은 1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k까지가 k는 1부터 n까지 해서 딱 정해지는 숫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을 배울 때는 끝이 있었지만 이제 미적분 여기서 수렴을 얘기할 때는 급수를 얘기할 때는 무한대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걸 우리는 수열의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이 있는데요. 부분합은 말 그대로 합은 합인데 부분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는 처음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게 급수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계속 이어져 있는 거를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S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째 항에서 세 번째 이어서 어디까지 마지막 n번째 항까지만 이 딱 정해서 10번째면 10번째, 8번째면 8번째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분합.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가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한대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한대까지 쭉 보냈을 때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계속 커진다.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급수에도 수렴과 발산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리미트 자 우리가 급수의 기호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천천히 지금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n 부분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는 이 n 여기 n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n을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바로 급수의 극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합 우리 여기가 바로 부분합 SN이잖아요.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으로도 쓸 수 있다.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급수가 그냥 S라고 정리해 주는 거. 이걸 바로 급수의 합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9페이지로 넘어가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 -1, +1, -1 수열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절대값이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더해주면 1 또는 0, 1, 0, 1, 0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쭉 썼을 때 다시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반복됐을 때 그러면은 지금 짝수 번째까지만 더해준다 그러면 뭐가 돼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수 번째까지 더해주면 1이 되겠죠. 홀수 번째까지 더해주면 1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짝수 번째까지 더해주면 0이고 홀수 번째까지 더해주면 1이 되는데 끝까지 계속 보내가지고 무한대까지 보내봤어요. 무한대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면은 하나의 수 알파라는 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1 또는 0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급수가 이제 존재하게 될 건데, 지금 이건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수열이 있어서 급수가 SN이 있는데, SN이 있는데, 지금 n까지 더한 걸 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2n 짝수번까지 더한 거, 무한대로 보면 계속 짝수번째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S2n-1 홀수번째만 더한 거, 이거를 서로 했을 때 서로 같지 않다. 방금 이 나온 것처럼 1 또는 0만 나온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을 때는 얘는 이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급수는 발산한다. 발산한다 하고요. 그 합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 합을 더했더니 1 아니면 0. 1도 되고 0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없다라고 얘기해요. 발산하기 때문에 없다. 정해진 게 없다. 하나로만 딱 일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홀수번째를 더하든 짝수번째를 더하든 그 더한 값이 어떻게 돼요? 홀수번째까지 짝수번째까지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더했을 때 값이 똑같다. 그래서 어떤 한 수로 결정됐다. 그럼 급수는 수렴하고요. 급수는 수렴하고 그 수렴의 합은 알파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9페이지의 4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합값 사이의 관계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얘는 an 첫 번째 1항부터 이제 제 n항까지 끝까지 더한 것을 무한대까지 보내서,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 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보낸 게 급수예요. 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보낸 거, 이건 그냥 수열을 무한대로 보낸 거죠. 그냥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수렴한다 그러면은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극한값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열이 점점 0에 가까워져야 수열 합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 수열이 존재한다고 해서 걔네 합이 항상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의미상으로 생각했을 때 점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합이 된다,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이제 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렴하면 필연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을 때 걔는 필연적으로 수열의 일반항 a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0이 아니면 무한대로 갔을 때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되는 거예요.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수열의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발산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 1번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1번을 얘기해보면 우리 급수를 n항까지의 부분합 우리 sn이라고 했을 때 쓰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바로 우리 급수 얘를 말하는 거죠. 자, 얘를 그냥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아니라 n보다 작은 하나 n-1까지 얘도 급수 s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n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 번째, 우리가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무한대로 가는 엄청 큰 수 번째도 급수 수열의 합이 s였을 때 그보다 하나 작은 거 바로 앞까지 또 더하면 s가 돼야 되겠죠. 극한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무한대로 엄청 큰 숫자, 무한대라는 지금 첫 번째부터 a1부터 뭐 a 무한대 a 무한대 다음에 뭐 쭉 나왔을 때, 그럼 여기 한 어떤 일정한 수까지 여기까지 다 더한 합은 s면 그 뒤로도 계속 합은 s가 나와야 수렴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sn에서 sn-1 우리가 이렇게 바로 n까지 더한 거에서 그 앞까지 빼주면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요
방금 위에 수열의 일반항의 관계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sn-sn-1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의 성질에 의해서 s-s가 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자,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0이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레가 있어요. 발레를 들어보면 지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 수열에 대해서 급수는 일반항이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극한값 보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an은 지금 n 루트 n으로 분모 문자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바로 해볼게요. 이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죠. 근데 우리 SN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합 지금 AN, SN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N은 지금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유리화를 해줘서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1부터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해서 n까지 더해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러면은 앞에 뒤에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국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럼 sn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리미트 보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얘가 바로 수열의 극한 급수 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1로 무한대 수렴하지 않죠. 이렇게 발산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에 대해서 급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봤고,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면 그때 극한값의 조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그때 극한값의 관계. 그럼 반대로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는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급수의 성질입니다. 우리 극한의 성질처럼 두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두 급수가 있어요. 각각 수렴하고 걔네들이 각각 합비 s와 t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n 그 급수 수열에 그 c가 곱해져 있는 것은 앞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어요. 무한대 a. 그래서 c 곱하기 t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s죠. a는 s. 그 다음에 2번 수열끼리 합. 즉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이 합쳐져 있으면 얘가 찢어지죠. 분배 법칙처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시그마 합이니까요. 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차도 마찬가지. A, B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S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한꺼번에 써봤어요. 복고동선으로 얘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페이지를 봤는데요. 40페이지 급수의 성질. 우리가 극한의 성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극한의 성질처럼 생각해 주면 된다. 조심해야 될 거는 곱이 없어요. 곱이 없어. 곱하고 나눗셈. 곱하고 나눗셈이 없으니까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40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을 보시면 수열 AN의 수렴 발산은 극한값을 조사해 판별하고요. 급수는 지금 수열의 극한값이 아니라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부분합을 조사해서 판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급수가 계산되어 있는 걸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몇 개만 좀 해볼 건데 지금 41페이지를 보시면요. 41페이지를 보시면 30번 문제에서 몇 개만 풀어 보겠습니다. 40번 문제에서 3번을 보시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쭉쭉쭉 해서 n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급수, 수열의 합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얘를 급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합, 보통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파악해서 수열의 합도 SN도 이렇게 정리를 AN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 제곱극 N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K는 1부터였으니까 K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급수를 쓰면 리미트 SN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쓰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급수의 발산 조사를 하려면 우리 an, 얘 즉 k제곱,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지금 k제곱인데 n으로 바꿀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은 얘는 어떻게 해요? 0이?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0이 아니면 급수 n제곱도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 가고 있죠. 그래서 n번째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것분의 1 이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첫 번째도 1을 어떻게 보면 돼? 1분의 1로 보면 되겠죠. 그 밑에 규칙을 보시면 분모의 규칙이 1부터 n까지 더해져 있는 규칙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써볼까요? AN은 어떻게 써지는가? 1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해진 것분의 1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공식 있죠?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AN은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수렴하는지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우리 SN부터 찾아볼까요? AN이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SN은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2 그러면 2 가로 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우리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분의 1 부분 분수인 거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2 가로 열고 1부터 넣어봅시다. 그럼 2 빼기 이거 더하기 2 넣으면 3 그 다음에 쭉 해서 n까지 넣으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러면은 앞뒤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는 2 가로 열고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죠. 이제 무한대 보내봅시다. 자, 선생님 잘못 썼죠? 여기서 이제 부분합으로 넘어갈 때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미안해요. 여기가 k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는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분의 1 쭉 가서 n 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럼 바로 사라지니까 뒤앞 이렇게 그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그마 값이 나왔기 때문에 SN 그럼 수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에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42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자, 급수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의 합을 구하시오. 무한대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30 차이 나요. 30?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규칙을 좀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AN을 찾는 게 목표예요. AN. 이 n번째 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n번째 항에 뭐가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리가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3을 기준으로 하나 빠지고 두 개 늘어나는 거. 3, 6을 기준으로 하나 빠지고 두 개, 9를 기준으로 하나. 그래서 3의 배수에서 일정하게 하나 빠지고 두 개 큰 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3n-1, 3n 플러스 1. 그래서 3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부분 SN을 찾아봅시다. S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거 부분 분수를 한번 바로 정리해 보면 지금 3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플러스 1 분의 1,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 가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분의 1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까지 하셔야 돼요. n부터 1부터 n까지 넣는 거. 그럼 1 넣으면 지금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n 넣으면 3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n 플러스 2. 그럼 바로 사라지겠죠.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시그마 SN 미안해요. 자꾸 헷갈리죠. 지금 리미트랑 시그마가 계속 섞여가지고 리미트 n이 어디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SN. 그럼 여기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1 가로 열고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분모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 답은 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3페이지 필수 예제 2번이에요. 자, 로그가 있죠. 급수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부분합을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부분합부터 파악해서 쭉 써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를 우리가 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합쳐져 있는 건 이제 거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찢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처음에 쓴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러면 시그마 위에 n을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k는 1부터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k제곱분의 n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찢으면 되겠죠. 자, 근데 시그마 리미트 섞여있는 거 급수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로그 자 n은 k 곱하기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로그에 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쭉 더해 봅시다. 자, 실제로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여기 시그마 이용해서 k는 1부터 n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 보는 거죠. 로그 k 대신에 1을 넣으면 2부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n은 2부터 미안해요. 여기 2죠. 2부터 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을 넣으면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그 쭉 더해서 n을 넣으면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어떻게 되죠?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리미트 무한으로 갔을 때 로그 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쭉 반복돼서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을 해주면 로그
로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리미트로 보내보려면 로그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항의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44페이지 필수 예제 3번 같이 1번 같이 볼게요. 수열이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되고 있죠.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항을 따로따로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빨간색 홀수 번째, 그 다음에 노란색은 짝수 번째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는 거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은 A, 2K-1 여기서 K는 1부터 2해서 자연수 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쓰죠. K는 자연수로. 자, 그럼 얘는 홀수 번째만 얘기해주면 지금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가면 되겠죠.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3 대입하면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S K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일반항이 이렇게 2K 마이너스 1일 때 일반항 이렇게 줬으면 시그마 K는 쭉 더해보자라는 건데요. 홀수 번째까지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까지는 2분의 1이 더해지고 홀수 번째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까지 더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는 이어서 주어져 있는 소열을 쭉 더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사라지고 홀수 번째까지 쭉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K 번째까지 얘기해준다면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될 거다. 홀수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S 2K-1 얘는 리미트 2분의 1하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로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짝수 번째는 A, 2K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일반하고 굳이 체크하자면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죠? 하나씩 늘어나요. 근데 K 대신 1이 대입했을 때니까 3 되려면 2 1 대입했을 때 2 되려면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K는 자연수로. 자, 그러면 ES, EK ES, EK를 쭉 더해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 항까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4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까지 계속 더해주는 거죠. 2K까지 쭉 더해주면 우리가 K 번째까지 즉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까지 더해지는 거 그 앞에 하나씩 준다는 거 보이죠? K 플러스 1분의 K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쭉 더해주면 우리 여기가 사라질 거고 여기가 사라질 거고 그 앞에 것까지 이렇게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SEK는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즉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리미트 SEK 마이너스 1하고 리미트 SEK는 서로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급수 위의 수렴은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따라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2번 애초에 좀 써져 있는 게 좀 다르네요. 선생님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번
옆에다가 2번의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차이가 뭐냐면 지금 얘는 자, 여기는 항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수라는 건 말 그대로 각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급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로가 안 쳐져 있고 지금 마이너스 선생님 여기 백인데요. 백이어도 우리가 이게 합으로 이루어지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대로 가는 이렇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건데 여기는 애초에 딱 가로가 쳐져 있죠. 여기가 하나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 봐서 이번엔 다시 쓰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n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이어서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일반항 얘는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걸 이제 진짜로 실제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돼서 사라지는 거 우리 계산돼서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풀어서 쓴다면 뒤에 앞에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을 계산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정리가 될 거예요. 극한 존재한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급수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m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 배열이 같지만 이렇게 가로가 없는 상태와 가로가 있는 상태를 하나의 항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 수렴하는 것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찌됐든 여기는 가로 쳐져 있으니까 여기 먼저 계산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 순서에 맞춰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45페이지 필수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수열 A1-3 플러스 2분의 A2-3 그 다음에 3분의 A3-3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수열이 있죠. 이제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n분의 4n 플러스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그렇다면 주어진 급수를 좀 써볼까요? 주어진 급수를 좀 쓰면 자, 얘는 지금 따로따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지금 보시면 파악되는 게 여기 분의 1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계속 순서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쓰면 리밋 an은 n분의 여기 조금 다르게 써야 되겠죠. 바로 일반항을 an으로 쓰지 말고 여기 a가 이 뒤로가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수열을 bn으로 한번 뒀을 때 얘는 n분의 an 마이너스 3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an 마이너스 3 얘가 어떻게 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얘가 지금 급수가 어떻게 한대요? 수렴한대요. 수렴하는 일반항은 0으로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분의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냐 분모 문제 똑같이 n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왜냐면 n분의 an 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n분의 an 마이너스 1 다음에 여기는 n으로 나눠주면 4 플러스 n분의 a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즉 여기 수열값이 3-1분의 4 플러스 3이 돼서 2분의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급수에 관련된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는 방법 얘기가 될 건데요. 45페이지에 아니죠. 46페이지에 필수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있어요. 조금 더 예쁘게 써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마이너스 3.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an-2bn이 15일 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으로 한번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bn이 15고, 그 다음에 실수배 되어 있는 거는 또 어떻게? 실수배 되어 있는 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5다. 우리 시그마 bn이 마이너스 1명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6은 15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급수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47, 48, 49 연습 문제 다시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급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